사진사 제리는 곤충학 박사 에서튼을 따라 남미의 거대한 협곡으로 탐험을 나섰습니다. 바로 박사가 발견하는 신종 곤충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는데 그 중에서도 박사의 주 전공은 거미였습니다. 이들은 원주민의 안내를 따라 600m 깊이의 고립된 협곡으로 들어서는데 원주민은 함께 들어가길 거부하며 연구팀에게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냅니다. 하지마 하지마. 그러나 에서튼 박사의 연구팀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곤충 채집을 준비합니다. 역시 전문가들답게 뭔가 특이한 장비들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냅다 살충제를 뿌려버립니다. 와, 잘 나가다 이게 뭐야. 원시 상태의 협곡에 서식하던 곤충들은 살충제에 내성이 없어 비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그 사이에서 신종 거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부 거미는 살충제에 내성이 없었을 텐데도 살아남는 높은 생존력을 보유했고 공격성까지 흉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신종거미의 표본을 채집한 후 철수하려는데 철수하려는 연구팀의 짐 속으로 숨어있던 거미 한 마리가 숨어듭니다. 숨어든 거미는 사진사 제리를 공격해옵니다. 강력한 독성에 중독된 제리는 비명 한번 질러보지 못한 채 목숨을 잃고 맙니다. 제리를 발견한 에서튼 박사는 사인을 열병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제리의 시신을 미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관 속으로 제리를 죽인 거미가 숨어듭니다. 제리의 시신은 거미와 함께 고향 카나이마로 보내졌고 충격적이게도 제리의 시신은 오면서 거미에게 빨려 미라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거미는 유유히 시체 안치소를 빠져나가는데 겁도 없이 까마귀 한 마리가 거미를 물어갑니다. 까마귀는 맛있는 식사를 기대하며 시골 주택을 향해 날아가다 거미에게 당해 그대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거미가 추락한 집으로 한 가족이 이사를 옵니다. 의사인 로스와 아내 몰리는 아이들을 팍팍한 도심보다 여유로운 시골 작은 마을에서 키우기 위해 카나이마를 선택한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마을의 유일한 의사인 메트카프가 나이를 먹으면서 은퇴를 결심하고 환자와 병원을 인계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앞으로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부담은 덜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삿짐 안에서 작은 거미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몰리는 이사 첫날부터 거미를 죽이는 것은 불길한 일이기 때문에 작은 거미를 헛간에 풀어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헛간으로 향하던 그때 제리를 죽인 거미도 헛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족들이 풀어준 작은 거미는 제리를 죽인 큰 거미와 함께 짝짓기를 합니다. 다음날 로스는 병원과 환자를 인계받기 위해 메트카프와 만납니다. 그런데 약속과 달리 자신의 은퇴를 연기하겠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로스는 약속도 문제지만 메트카프가 은퇴하지 않는다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상황이라 억울할 지경입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병원을 빠져나오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을 보안관이 자신의 차에 주차 딱지를 떼고 있습니다. 의사임을 내세워봤지만 씨도 안 먹히는 상황. 그때 한 노부인이 나타나 로스를 구해줍니다. 주차 딱지를 경쾌하게 찢어버리는 노부인은 한때 교직 생활을 한 마가렛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로스를 구해준 것도 모자라 메트카프를 돌팔이 취급하며 로스의 첫 환자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마가렛 부인은 의사로 돈을 벌 요소가 없는 너무나 건강한 환자였습니다. 그 사이 몰리는 거미를 풀어준 헛간에 들르는데 이미 거대한 거미집이 생겨 있었습니다. 몰리는 평소 거미 공포증을 갖고 있던 로스에게 거미집을 보여주고 공포증을 극복시키고자 하는데 처음엔 거미집을 보고 감탄하지만 그때 사다리가 부러지며 옆에 있던 판자를 짚는데 거미줄에 걸린 생쥐를 보고 놀라 떨어지게 됩니다. 로스는 경기를 일으키며 도망치는데 사다리 뒤편에선 거미 알에서 거미들이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부화한 거미들은 순식간에 마을로 퍼져나가고 로스의 유일한 환자인 마가렛 부인이 거미에게 물려 목숨을 잃습니다. 메트카프 의사는 단순한 심장병이라고 사인을 진단하지만 로스는 너무나 건강했던 마가렛 부인의 죽음을 의심하며 해부를 해보자고 합니다. 하지만 메트카프는 절대 안된다고 막아서며 오히려 자신의 처방약을 중단시킨 제리의 과실을 추궁합니다. 이후 로스는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위해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도 이미 거미가 퍼져 있었고 한 학생의 헬멧에 숨어든 거미로 인해 로스의 눈앞에서 또 한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거미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았고 로스가 진단한 환자가 연달아 사망하자 죽음을 부르는 의사라 불릴 정도로 입지가 좁아집니다. 한편 메트카프는 로스의 해부 주장을 도시방식이라며 시골 감성으로 안 입고게 생각하는데 그런 메트카프조차 거미에게 물려 목숨을 잃습니다. 사망한 메트카프의 몸에서 거미에 물린 자국을 발견한 로스는 본격적으로 살인거미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당장 아이들의 목숨이 위협당하는 상황에도 로스를 제외하면 아무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로스는 거미 전문가인 에서튼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박사는 조수인 콜린스를 마을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로스 일행들은 드디어 피해자들이 모두 살인거미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콜린스는 에서튼 박사에게 위급한 사태를 알리고 이후 로스와 일행들은 살인거미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탐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살인거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미의 행동 패턴을 지켜본 콜린스는 제리에게 대놓고 미끼가 되라고 합니다. 로스는 무서워 죽을 것 같았지만 용기를 내 거미를 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극도의 공포심에 몸부림치는 로스. 그러는 사이에도 마을에 퍼진 거미들은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은 해충구제원 맥클린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거미를 발견한 맥클린틱은 살충제를 뿌리지만 이미 내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 겪어본 살충제에 대한 내성이 바로 다음 세대에 이어진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도착한 에서튼 박사는 거미의 독성 테스트에 들어가는데 마비를 일으킴과 동시에 죽음을 초래시키는 치명적인 독이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수컷이 여왕거미와 번식하고 거미들이 퍼져나가는데 수컷을 없애지 않는다면 거미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로스는 거미가 죽은 제리와 함께 온 사실을 알아내고 시체 안치소를 쑥거미의 최초 거점이라 생각해 장의사인 어부에게 연락하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급하게 집으로 찾아갔지만 어부와 아내는 이미 거미에게 당해 목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피해 장소를 되짚어보던 중 그 중심이 시체 안치소가 아닌 로스의 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들이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된 로스는 급하게 집으로 향하는데 이미 집안 전체에 거미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숫자만 많은 것도 무서운데 한 마리 한 마리가 치명적인 독을 보유하고 있는 거미들. 그리고 인간들이 빠져나갈 길을 막는 듯 현관 입구까지 막고 있었습니다. 로스는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극도의 거미 공포증을 이겨내며 필사적으로 거미들을 가로막고 창문을 통해 가족들을 피신시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집안에 고립되고 거미에 둘러싸여 발버둥치다 그만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추락합니다. 그 장소에는 여왕거미와 거미둥지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입구가 막혀있어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 로스는 살아남기 위해 여왕거미와 사투를 벌입니다. 로스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는데 여왕거미는 로스를 농락하듯 사각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여왕거미를 전기표주로 던져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거미공포증을 극복한 로스는 이제는 거미둥지를 파괴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문제의 발단인 쑥거미가 달려듭니다. 여왕거미보다 더욱 영악하고 흉포한 쑥거미. 당황한 로스는 넘어지며 위기에 빠지는데 술병으로 쑥거미를 쳐내며 간신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태세를 정비한 로스는 스프레이로 불길을 뿌리며 쑥거미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거미도 쉽게 당하지 않고 급기야 로스는 또다시 위기에 빠집니다. 간신히 거미를 떨쳐내긴 했지만 자세를 잃고 쓰러지는데 쑥거미는 여유롭게 로스에게 올라탑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거미가 다리에 놓인 판자에 올라온 순간 로스는 기지를 발휘해 판자를 내리쳐 거미를 튕겨내고 불타는 몸으로도 공격해오는 쑥거미를 네일건으로 거미둥지와 함께 격퇴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 그리고 자칫 재앙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을 마무리한 로스는 안도의 웃음을 흘리고 아내 몰리와 감격의 포옹을 나눕니다. 해당 영화는 국내에서는 아라크네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배포됐지만 정식으로는 거미 공포증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타란툴라 전문 훈련사의 조언으로 실제 거미에 대한 현실감을 더해 거미에 대한 공포심을 극도로 자극하는 영화입니다. 저도 어릴 때 봤던 영화지만 지금까지도 거미에 대한 공포심이 새겨질 정도로 기억에 남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없던 거미 공포증이 생기는 리스크가 있기에 시청하실 분들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거미에 대한 공포심을 만들어주는 영화 아라크네의 비밀이었습니다.